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렸다. 초겨울 저녁이었다. 서울 명동 지하상가 입구. 사람들은 우산 접을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그 골목 한쪽, 낡은 나무 의자 하나 놓인 구두 닦기 자리. 거기 앉아있던 아이가 있었다. 윤태수, 17. 사람들은 그냥 구두 닦기 꼬마라고 불렀다. 태수는 어려서부터 귀가 유난히 밝았다. 시계 초침 소리, 엘리베이터 떨림, 심지어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맞췄다. 어릴 땐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근데 커가면서 다들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쟤 귀신 들린 애 아니냐? 눈치가 너무 빨라. 결국 태수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고아원 3번 옮겨 다니다 뛰쳐나왔고, 지금은 새벽 신문 돌리고 낮엔 구두 닦으며 살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구두 닦으세요. 10,000원입니다. 근데 그때였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골목 앞에 멈췄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다. 사람들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강 회장 아니야?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노인. 강도연, 73. 국내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 회장이었다. 근데 이상했다. 회장 얼굴이 창백했다. 숨도 약간 가빠 보였다.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 그냥 올라가시죠. 근데 강 회장은 태수 쪽을 한번 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구두 닦기 하나. 주변이 조용해졌다. 재벌 회장이 길거리 구두를 닦는다? 흔한 일이 아니었다. 태수는 말없이 무릎 꿇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순간이었다. 틱, 틱, 틱. 태수 손이 멈췄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시계였다. 강 회장이 찬 오래된 은색 손목 시계. 근데 초침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심장박동 소리 같았다. 태수 눈빛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비서 표정 굳었다. 어디서 함부로 말을. 근데 강 회장이 손 들었다. 말해봐. 태수는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시계. 안에서 이상한 소리 납니다. 순간 강 회장 눈빛이 바뀌었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시계가 아니라 사람 심장 뛰는 소리 같아요. 긴 정적. 비서 얼굴 하얘졌다. 경호원들도 서로 눈치 봤다. 왜냐면 그 시계는 죽은 막내 아들 유품이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유괴 사건으로 사라진 아들. 끝내 시신도 못 찾았던 아이.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태수는 시계 가까이 귀 대더니 중얼거렸다. 누가 계속 안에서 두드리는 느낌이에요. 살려달라고. 순간 강 회장 손이 떨렸다. 왜냐면 10년 전 실종된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시계 소리 들리면 나 찾으러 와. 아무도 몰랐다. 그 말을. 근데 지금 처음 보는 구두 닦기 소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결국 호텔로 향하던 일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태수를 데리고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다. 비서는 불안한 얼굴이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신원도 모르는 애입니다. 근데 강 회장은 태수만 바라봤다. 아까 그 말 어떻게 안 거냐? 태수는 당황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들려요. 시계 안에서 누가 계속 두드리는 느낌. 강 회장 손등 핏줄이 떨렸다. 그 아이 이름도 들리냐? 태수는 한참 귀 기울이더니 작게 말했다. 준석. 순간 찻잔 떨어졌다. 쨍그랑. 비서 얼굴 새하얘졌다. 강 회장 숨이 멎는 듯했다. 강준석. 실종된 막내 아들 이름이었다. 언론에도 공개 안 됐던 이름. 심지어 집안 사람 몇 명만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시켰냐? 누가 너 보냈어? 태수는 겁먹었다. 아니에요. 진짜 그냥 들려서. 근데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누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태성그룹 전략실장 최병철이었다. 59. 강 회장 오른팔로 불리는 남자. 근데 태수는 그 남자 보자마자 표정 굳었다. 이상했다. 그 사람 주변에서만 시계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다. 틱틱틱틱. 마치 심장이 미친 듯 뛰는 소리. 태수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저씨 무서워. 순간 최 실장 눈빛 변했다. 아주 잠깐. 근데 분명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사람 시켜 태수 뒷조사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부모 없음. 출생 기록도 불분명. 고아원 3번 전전. 입양 2번 실패. 마지막 보호자는 사망. 그리고 특이사항 하나. 청각 이상 수준의 감각 능력. 어릴 때부터 소리만 듣고 사람 상태 맞췄다는 기록. 강 회장은 이상하게 잠이 안 왔다. 왜냐면 준석도 어릴 때 똑같았기 때문이다. 아빠, 저 사람 거짓말하는 소리 들려. 그 애는 사람 심장 떨림에 예민했다. 근데 실종됐다. 10년 전에. 갑자기 그날 새벽 강 회장은 결국 태수를 다시 불렀다. 너 학교는? 안 다녀요. 먹고는? 그냥 삽니다. 살 곳은? 태수는 대답 못했다. 강 회장은 한참 보다가 말했다.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라. 비서가 깜짝 놀랐다. 회장님. 근데 강 회장은 이상하게 확신이 들고 있었다. 이 아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최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십시오. 순간 태수 귀가 반응했다. 최 실장 심장 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쿵, 쿵쿵. 불안한 사람 소리였다. 태성가 저택. 태수는 처음으로 그런 집 들어와 봤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조용한 복도. 근데 이상했다. 사람들은 태수를 사람 취급 안 했다. 특히 첫째 강민성. 회장 장남. 아버지 지금 고아 주워 오신 겁니까? 이런 애 하나 들어오면 별별 인간 다 꼬입니다. 며느리들도 수군거렸다. 냄새나. 진짜 여기서 재우는 거야? 태수는 그냥 조용히 있었다. 익숙했다. 어딜 가도 그런 눈빛 받았으니까. 근데 그날 밤이었다. 태수는 우연히 지하 창고 쪽 지나가다 멈췄다. 또 들렸다. 틱, 틱, 틱. 그 시계 소리. 근데 이번엔 더 가까웠다. 태수는 천천히 창고 문 앞 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여기 있다. 순간 뒤에서 목소리 들렸다. 거기서 뭐하냐? 최 실장이었다. 근데 그 순간 태수 귀에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어왔다. 철컥. 숨막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아주 희미하게. 아빠. 태수 얼굴 굳었다. 살아있어. 최 실장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다음 날 태수는 강 회장 찾아갔다. 회장님. 아드님 안 죽었습니다. 순간 방 안공기 얼어붙었다. 비서가 소리쳤다. 지금 무슨. 근데 강 회장이 막았다. 계속 말해봐.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에서 사람 소리 들려요. 그리고 최 실장 아저씨만 보면 그 소리가 커져요. 긴 정적. 강 회장 얼굴이 굳었다. 왜냐면 최 실장은 실종 사건 당시 유일한 수행비서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히려 회장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했다. 강 회장이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몰래 사람 붙였다.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 실장이 비밀 창고를 따로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의료 기록. 거기 적힌 이름. 강준석. 실종됐던 막내 아들이었다. 비 오는 밤이었다. 강 회장은 직접 창고로 갔다. 지하 문 열리는 순간 곰팡이 냄새 올라왔다. 그리고 안쪽 한 남자가 떨며 앉아 있었다. 30살쯤. 근데 정신 상태가 이상했다. 눈빛이 어린애 같았다.
강 회장 손 떨렸다. 준서가? 남자가 천천히 고개 들었다. 그리고 울먹였다. 아빠. 순간 강 회장 무너질 듯 비틀거렸다. 살아있었다. 아들이. 10년 동안 최 실장은 결국 잡혀왔다. 그리고 무너져 울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막내만 아끼니까 지분이 다 그쪽으로 갈까봐. 알고 보니 장남 민성과 최 실장이 함께 꾸민 일이었다.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려다 사고 났고 준석은 기억 일부 잃은 채 숨겨졌던 거였다. 근데 반전은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태수는 또 이상한 소리 들었다. 이번엔 강민성 방 앞 서랍 안에서 탁, 탁 녹음기 소리였다. 태수가 몰래 들었다. 그리고 얼굴 굳었다. 장남 민성 목소리였다. 애 하나 없어지면 끝나는 문제였어. 순간 모든 퍼즐 맞춰졌다. 진짜 주범은 장남이었다. 동생 제거하려고 최 실장 이용한 거였다. 강 회장은 녹음 듣는 순간 손 떨었다. 내가. 민성은 끝까지 소리쳤다. 아버지가 먼저 차별했잖아요. 늘 막내만 봤잖아. 근데 강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 뺨 때렸다. 철석.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했냐. 사건 끝난 뒤 강 회장은 태수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래서 결국 DNA 검사했다. 그리고 결과 나온 날 비서 손이 떨렸다. 회장님, 이건. 태수는 강 회장 친손자였다. 실종된 준석이 과거 몰래 낳았던 아이. 사고 후 헤어진 채 고아원으로 흘러간 거였다. 강 회장은 결과지 들고 한참 울었다. 내 핏줄이 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구나. 강 회장은 태수에게 말했다. 이제 너 가진 거 다 찾을 수 있다. 학교도 보내주고 회사도 물려주마. 근데 태수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싫어요. 강 회장 놀랐다. 왜? 태수는 조용히 웃었다. 처음으로 가족 생겼는데 돈 때문에 또 이상해지기 싫어요. 그 말에 강 회장 끝내 눈물 흘렸다. 준석도 울고 있었다. 평생 찾던 아들. 그리고 손자. 근데 가장 사람답게 자란 건 길거리에서 버틴 아이였다. 몇 달 뒤. 명동거리. 예전 구두 닦기 자리. 근데 지금은 달랐다. 작은 수선집 하나 생겼다. 이름은 태수의 손. 태수는 여전히 사람들 구두 닦았다. 근데 이젠 웃고 있었다. 준석은 천천히 재활 시작했고 강 회장은 매일 가게 들렀다. 어느 겨울 저녁 강 회장이 물었다. 이제 시계 소리 안 들리냐? 태수가 웃었다. 네. 이젠 사람 웃는 소리가 더 커요. 긴 정적. 밖에는 눈 내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낡은 시계를 내려다봤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버려졌던 손자. 그리고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 근데 결국 끝까지 남은 건 사람 마음이었다. 태수는 마지막 손님 구두를 닦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은 좋은 시계를 차서 귀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라고.